안녕하십니까. 대구 영선초교사 류효준입니다. IB 월드스쿨인 영선초에서 근무하면서 IB PY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탐구 단원을 실행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인권의 중요성이라는 탐구 단원에 대해서 1편에서는 탐구 단원을 어떻게 설계하였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탐구를 어떻게 초대하여서 탐구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금 소개드리는 영상은요, 아이들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는 탐구 주제 목록 1, 2, 3을 어떻게 전개하고 탐구를 마무리하였는지에 대한 수업 사례들입니다. 그러면은 탐구 단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탐구 단원은요, Sharing the Planet이라는 IB, PYP 초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네, 아이들과 이제 본격적인 탐구 주제 목록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 목록은 인권의 의미예요. 아이들과 우선 인권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공유해 달라고 먼저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반 패들렛에 내가 찾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인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올리고, 나는 왜 이미지를 올렸는지 적어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는 다양한 학생들이 손을 모으는 이 장면 보이나요? 근데 이 손의 피부색이 다르죠. 그래서 피부색과 상관없이 서로 다 같이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진을 올렸고요. 인권하면 차별이라는 단어도 떠오른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얘기한 게 인권과 더불어서 차별이 많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인종, 장애, 성별, 교육 등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인권의 개념에 접근하고 인권의 공통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권들이 인종 안에서, 장애 안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성별 안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교육 안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차별하지 않고 함께 권리를 누리는 것, 공평한 것, 이런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권과 관련된 도서를 탐독했어요. 아이들 스스로요. 그리고 도서 탐독을 통해서 확장된 인권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공유했어요. 이러한 4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인권에 대해서 더 의미를 알게 됐고, 인권이 단순하게 내가 찾은 한 장면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인종적인 부분에서, 장애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장면에서 인권이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 내 삶의 가까이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례가 있을까? 인권이 혹은 반대로 침해되는 사례도 있을까 살펴봤어요. 네, 인권의 의미를 좀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보니까 내 삶과 연결 지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부분들이 인권과 관련이 있다. 가까이는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인도 혹은 도로들을 보다 보면은 보도블럭, 이런 것을 보고,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한 부분이고, 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전쟁이 어떠한 이 인권의 침해 사례다, 국제적인 인권 침해 사례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다가 노키즈존이라는 사례를 가져온 친구가 있어요. 노키즈존이 우리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갔는데, 여기는 노키즈존이요 라고 해서 카페를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침해당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소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보니까 어떤 친구는 노키즈존은 인권 침해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노키즈존이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공간을 설치한 사람, 즉 사장님께서 오히려 어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렇게 만든 곳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보장은 무엇이고 인권 침해는 무엇인지 이렇게 더욱 깊게 이해하고 인권 보장과 침해라는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 주제를 마치면서 핵심 질문을 던졌죠. 인권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핵심 질문을 던졌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답을 적어보고 모둠과 나누고 그리고 우리 반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반 최종적으로 함께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갔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답한 문장은요.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로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탐구 주제 목록마다 저는 핵심 질문, 학생들에게 이 주제 목록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질문을 한 개씩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질문은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던져봄으로써 지금 상태에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칠 때는 당연히 이 질문을 다시 가져와서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이 탐구의 결과로서 어떠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탐구 주제 목록 2로 갈 차례인데요.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학생들이 지금의 이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인권이 신장된 이러한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먼저는 살아 버스를 타다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그 안에 나오는 사라라는 주인공이 노력함으로써 흑인의 인권이 발전되어 있는 이 사례로 사회가 변하게 됐다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변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이것을 글과 영상 자료로 찾아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학부모에서 이제 특히 남성 육아휴직을 도입했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례도 소개하기도 했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교육, 역량개발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학부모의 인권을 신장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들이 다양하게 조사를 통해서 자기 삶과 가까운 인권의 발전된 모습을 찾고 발표했는데요. 이때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 사용되는 조사 기능은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할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기능이랍니다.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꼭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정보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탐구를 하다 보면 조사를 많이 시켜요. 근데 단순히 얘들아 조사해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잘할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더 이상의 어떠한 조정이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자기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고 조사한 것을 어떻게 요약하고 종합 정리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인권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인권이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장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 단위의 단체가 알게 되었어요. 즉 개인의 노력으로 발전되어 온 인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인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발전되려면은 다양한 단체의 힘이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세계 단위의 단체를 조사하고 발표하게 됐고 더불어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약속을 통해서 인권 보장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구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의무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죠. 인권은 어떻게 신장되어 왔나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은 대답해요. 인권은 공정한 기회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통해 신장된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탐구 목록에 대해서 인권의 변화된 모습, 신장되어 온 모습에 대해서 학생들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지 인권이 계속 신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탐구 주제 목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질 부분, 즉 오늘날 인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어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신장받고, 즉 보장받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대요. 모든 권리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고민해 본 결과 학생들과 인권 사진전을 준비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인권이 존중받거나 혹은 침해받는 사례들을 모아서 그것을 우리 학교, 우리 교육 공동체에 알림으로써 이 인권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스스로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인권 사진전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 나오는 보도블럭처럼 자기가 찾은 사진을 올렸어요. 여기 학생이 찾은 건요, 우리 동네에서 보도블럭이 끼워졌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수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그냥 방치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친구들마다 사진을 한 장씩 올리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도로 올렸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각자 올린 사진들을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프린트하고 그리고 간단한 설명과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우리 5학년에 인권 사진전을 개최했어요. 복도의 가장 넓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철망과 벽면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뽑은 사진을 인화해서 붙였답니다. 이때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 공간을 전시하고 꾸미는 것을 함께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시회를 홍보하고 다른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후배들을 초대해서 관람자가 되어서 작품을 감상하게 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친구들이 사진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작품을 올린 사람이지만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스로 공책에 어떠한 인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시의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고 소감을 나누어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사진 보이나요? 맞아요. 모든 별로 같이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리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내린 깨달은 문장을 적은 다음에 우리 반 전체에 설명을 하면서 가장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아이들의 의견을 가장 반영한 문장을 하나 선택해서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해요. 그래서 나온 문장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의 실천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도출하면서 또 탐구 주제 목록을 마쳤는데요. 탐구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떠올리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서술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깨달은 문장입니다. 이것은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온 문장이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모든가 얘기를 나누면서 전체와 함께 공유하면서 이러한 문장을 계속 다듬어 나갑니다. 그리고 수렴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깨달은 문장 3가지, 즉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결론을 3가지 모두 모아서 상기하고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들어있는 중요 개념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인권, 공정, 사회, 노력, 법,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애들이 추출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 탐구 단원을 드러낼 수 있는, 즉 이 탐구 단원을 요약할 수 있는 우리의 결론, 중심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중심 아이디어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존중은 인권을 신장시킨다 였습니다. 어떤가요? 학생들이 탐구의 결과로서 만든 문장이 납득이 되나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문장을 그냥 문장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심 아이디어는 전이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정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존중은 인권을 신장시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얘기하겠죠. 우리의 노력과 존중이 필요해. 그것이 인권의 신장을 당기기 때문이에요. 인권을 신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의 탐구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어요. 즉 우리 교육 공동체에 소개할 수 있는 우리 탐구 과정도 소개하고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합시다 라는 의미를 담은 영상 그리고 설명 글을 애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올리고 학부모 혹은 선후배들에게 이것을 공유한 거죠. 더불어서 저는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연계할 수 있는 행사는 없을까 살펴봤거든요. 제가 이러한 인권에 대한 탐구를 학생들과 6월달에 진행을 했는데 마침 6월에 인권 공모전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공모전을 6월에서 8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글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혹은 제작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탐구단원과 잘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인권 공모전에 안내했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강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지금까지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권 공모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것을 방학 숙제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핵심은 전이죠. 우리가 낱낱이 지식을 그냥 익히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추출하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중심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이 중심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 적용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 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탐구 단원을 마치면서 이제 성찰과 평가할 차례인데요. 학생들은 자기가 사용했던 학습 접근 방법들, 예를 들면 아까 조사 기능과 같은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고 신장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봤고요. 그리고 IB 학습자상의 관점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성장한 학습자상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의 관찰을 덧붙여서 성장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학생들의 자기평가 교사의 서술평가를 바탕으로 완성된 성장 보고서를 가정에 공유하고 학부모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보고서를 통해서 탐구단원 전반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아까 인권 사진전을 할 때 학부모님의 교육 기부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학부모님이 주시는 이 탐구 단원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탐구 단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탐구 단원을 마치면서 당연히 교사는 이 종합적인 것을 바탕으로 점검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물론 탐구 단원 중간중간에도 매주 동학년과 우리 탐구 단원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각 반의 사례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 누적된 기록과 바탕으로 마지막에 마치고 나면 최종적인 교사의 성찰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데요. 이것은 다음 탐구 단원을 준비하고 내년도 탐구 단원을 위한 개선이 됩니다. 이번에 교사가 정리했던 성찰은요, 인권 사진전이 정말 좋았는데 이것을 통해 발견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그냥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해결을 몇 가지 해보면 좋겠다. 즉 보도블록 같은 거 깨진 것을 아이들이 올리고 그것을 알리는 홍보할 수 있는 사진전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구청 혹은 주민센터 등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지적을 했어요. 더불어서 인권 공모전 탐구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성찰까지 마무리하면서 탐구 단원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인권에 대한 우리 5학년의 사례를 지금까지 소개했던 대구 영선초 교사 류효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